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입니다. 수능 20일 남았고요. 오늘은 어제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중학교 얘기 중간 정도 하다가 끊겨서 중학교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고등학교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5학년 때 그 과학을 선행을 해가지고 물화생지 1을 끝냈고요. 이때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대전 중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학교라고는 못하는데, 확실히 중학교 때는 이사를 가가지고 둔산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둔산동에 있는 문정중학교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 문정중이 얼마나 대단한 학교냐면, 물론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 더 대단한 학교도 많이 있겠지만 문정중이 한 12반 정도라고 치면은, 아닌가 더 됐나? 14반인가? 이 중에 절반이 남자반이고 절반이 여자반이었는데, 반에서 제가 1학년 때 4등 정도를 했어요. 반에서 4등인가? 내신 기준이겠죠? 4등 정도를 했는데, 제 위에 있던 친구들, 제 위에 1, 2, 3등을 하던 친구들은 다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갔냐면 과학고를 가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거나 아니면 뭐 외고를 가거나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 일반고에서 반드시 전교권 안에 들었어요. 그 특별반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가 4등이면 꽤 높은 등수였는데,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공부 좀 잘한다는, 문정중에서 잘한다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과를 좀 많이 가는데요. 문정중에서 수학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가 충남고 문과였는데 충남고 이과에서, 충남고랑 문정중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충남고 이과에서 문정중 출신이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 등수 상위 7명을 장학금을 주거든요. 입학 성적을 순으로. 그래서 입학 장학금을 받은 1등에서 7등 중에 6명이 이과고 1명이 문과고, 이 6명 중에서 5명이 문정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정중이 굉장히 잘하는 학교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입학했을 때 4등이었는데, 이 4등은 제가 뭘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냥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책을 읽은 게 좀 컸을 테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수학을 혼자 나갈 만큼 수학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뭐 영어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책 읽은 게 제일 컸죠. 그래서 어쨌든 4등을 했습니다. 1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 이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농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중학교 때 사춘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좀 방황의 시간을 누구나 보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막 부모님하고 막 충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정신없이 지내죠. 이때는 누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저는 농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시간표가 대충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침에 7시쯤 가서 오전 7시에 가서 농구부에서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8시 정도까지 농구부에서 농구를 하고, 오전 수업을 하고, 3교시가 체육이에요. 그럼 체육 시간에 또 농구를 합니다. 그리고 4교시에 들어와서 뭐 대충 영어였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점심시간에 또 농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5, 6, 7교시가 무슨 개발활동 그런 건데, 이 시간에도 당연히 농구부를 들었죠. 그래서 이때도 농구를 하고,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따로 또 한 1시간 반 정도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이 정도 시간표였는데, 이때는 그래서 농구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정도를 했어요. 수요일에. 수요일이 유난히 많았고, 평소에도 그래도 한 3, 4시간 정도는 매일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이게 농구를 많이 하게 된 게, 물론 그 점심시간에 축구하거나 하면 같이 하기도 했지만, 농구를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이 중구에 있는 그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셨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이 오면은 그 형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같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그거를 껴가지고 농구를 배우고, 그 경기할 때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잘 하게 돼가지고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많이 안 했으니까 뭐 점수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등수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1학년 때 4등이었다가 3학년 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전교에서 한 절반 정도를 들었대요, 등수가. 그러니까 뭐 전교 400명이라 치면은 한 200등? 그 정도를 됐대요. 그래가지고 반등수로 따지면 4등에서 15등 정도까지 떨어진 거니까 꽤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리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답니다, 거의. 그냥 놀기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VS는 아니고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는 제가 내내 중학교 때 놀았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제가 학교가 끝나고 농구를 하고서 아버지께서 뭐 교습소나 공방이나 그런 거 운영을 하시면 거기 가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학원이나 과외나 그런 건 하나도 안 했고요. 여기 가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쓰고 공부법 같은 것도 배우고, 뭐 국어 기초 개념 고등학생 형들 하고 있으면 가서 같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있으면은 또 중학교 때 또 테니스를 잠깐 했었거든요. 한 1년 안 되려나? 테니스를 잠깐 해서 가서 테니스 배우고 집 와서 샤워하고서 저녁 먹고, 그러고 그냥 책 보다가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엄마는 기억이 돼 있고, 아빠는 그래도 방학 때 캠프하거나 하면은 중학생인데도 거의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고등학생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또 다양한 학습 방법 같은 것도 적용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아빠는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농구는 꾸준히 계속하고, 어쨌든 중학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도 책 읽는 거는 정말 꾸준히 계속했어요. 그래서 적게 쳐도 하루에 한 권 정도씩은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평일날 못 읽고 공부하거나 뭐 놀거나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말에 도서관 가면은 뭐 5권, 10권 이렇게 읽는 거는 꽤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권은 읽었고,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3권 정도는 읽었고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는 그 기대를 많이 안 하셨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충대까지 기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아무리 못해도 충대 정도는 가겠지. 근데 그 이상은 별로 욕심 안 낸다. 그런 그 마음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충고를 갔는데 문과에서 제가 4등을 했습니다. 입학 성적을. 근데 문과에서 4등이긴 한데 충고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과가 대체로 더 잘해요, 문과보다. 그래서 청운반이라고 그 충남고등학교에서 특별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인원수도 이과가 30명이고 문과가 10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과 4등이면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4등으로 가서 저도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은 충남고도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올해도 서울대를 11명, 9명인가 보냈고,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를 9명이 간 거죠. 문이과 합쳐서. 그래서 일반고에서 9명이면은 거의 전국권이기 때문에 일반고 중에서는 되게 좋은 학교고, 그리고 저의 전 세대, 저희 바로 윗학년은 11명인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서울대를 이렇게 보내면은 연고대도 물론 그 중복 입학 그런 것까지 같이 세겠지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되겠죠, 연고대도. 그리고 그 서성환까지 합치면은 더 많고, 그래가지고 그 충남고에서 청운반에 들면은 거의 반드시 그 성대 이상은, 서성환 이상은 무조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청운반 안에 들면. 그래서 입학할 때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뻤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되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되게 놀라셨대요, 얘기를 하시기를. 왜냐면 어머니가 보기에는 제가 문정 중에서 딱 중간까지밖에 못 가고 시험도 잘 못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못 보셨으니까. 그래서 됐고요. 그리고 제가 4등을 하고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 등수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 입학고사 성적을 봤는데 보니까 되게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국어가 94점인가 6점인가 그랬고, 수학이 60점, 영어가 70점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는 많이 모자란데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월등하게 잘 본 거죠. 아마 전교에서도 거의 순위권 안에 들었을 거예요. 96점이면. 문제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어가 이렇게 캐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3년이 정말로 값진 시간이다, 나에게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 나중에 미래가 달라지고 나중에 내 기회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 이 3년을 정말로 후회 없이 잘 보내자 해서 누구보다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자는 그런 다짐을 하고 정말 그 시작을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서 나오는 또 세부 목표가 첫 번째가 야자를 100% 참여한다. 그러니까 야자를 전혀 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1시간도 안 빠지고 다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에서 그 개최하는 대회 있잖아요. 대회 무슨 뭐 독후감 쓰기라든지 뭐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대회 100% 참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으려나?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네요. 예.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된 게 야간 자율학습과 대회. 그래서 그렇게 입학을 하고서 학기 초에는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죠. 그냥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나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때 중간기말 성적은 그 중간기말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합쳐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등급이, 내신 등급이 국어가 3등급이었고 수학이 1등급, 영어가 4등급, 한국사, 그 어려웠던 한국사 4등급, 탐구, 사회, 맞아, 사회가 1등급이었고 화학이 1등급이었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탐구랑 수학은 1등급이 나오는데 나머지가 3등급, 4등급 막 이랬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고등학교 그 기간 내내 이어지는데, 저는 내신 공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 외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내신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제가 재수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나보다 분명히 지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내신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를 이거보다 잘 볼 수 없겠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이거보다 잘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월등히 잘 본다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이 좀 내신이란 게 워낙 잘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변별력을 가려야 되고, 그래서 암기 위주와 그런 좀 짜잘한 부분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올 1등급을 받는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해 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내신을 굉장히 못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아까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제 모습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그 아버지가 하시는 교습소나 뭐 공부방이나 거기 가가지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단계의 공부가 실질적인 이 과목 공부라기보다는, 이 내신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생활 패턴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고 이런 앉아있는 공부 연습만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 두 개가 이 못 나온 3등급, 4등급, 4등급을 못 나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잘 나온 거, 수학하고 사회, 과학은 어떻게 된 거냐. 이 과학 1등급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 미리 다 배운 거예요, 사실. 과학고를 가려고 과학을 그렇게 빡세게 해두니까 제가 문과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문과를 선택한 거는 정말 간단히 말해서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 진로 결정하게 된 거는 워낙 할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하고요. 어쨌든 화학을 이렇게 1등급을 맞고 생물을 1등급을 맞은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서, 물론 4년 동안 좀 까먹은 부분도 있지만 다시 보면은 그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편하게 과학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던 것 같고, 사회는 책을 많이 본 게 가장 컸죠. 그래서 사회도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책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스스로 문과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탐구 과목에 맞는 기질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이과 쪽 과탐 공부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 문과 쪽에도 그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대다수가 그런 그 과학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들이었고, 사회라든지 윤리, 지리 그런 과목들을 좀 책으로 많이 접하긴 했지만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런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새로 그 좀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고,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3학년 때까지 청운반 그 문과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수학이 1등급을 맞은 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문과에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친구들이 수학을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그렇다고 막 그 친구들이 막 모의고사 봐도 2등급 맞고 그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저보다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문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은 다 이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이과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수학에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도 문과에 온 거죠. 제가 이과에 갈 만한, 가서 이렇게 좀 비벼볼 만한 수학 실력으로 문과에 간 거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수학 선행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선행이라기보다는 그 남들도 그 잘한다는 친구들은 많이 하는 그 고1 공통수학 부분만 그 중학교 2, 3학년 때 혼자서 공부한 거 말고는 수학 선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뭐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개념들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그 제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면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권? 12권 정도에 있는 문제집 프린트 교과서, 거기에 있는 그 해당 진도 범위 내용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그 권수를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 목록을 나열해 보자면, 일단 수학 교과서, 익힌 책, 그리고 추가로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죠. 그리고 센 수학도 했고, 수학의 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하고 1등급 만들기, 1등급 수학, 이게 다른 책이에요.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우열. 또 뭐 있었더라? 개념 원리도 했죠. 개념 원리. 순막 쿰라우데 뭐 이런 식으로. 순마가 아니라 다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어떤 어려운 책일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2권 해서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수학을 하루에 100문제 이상은 반드시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못할 수가 없죠. 종류를 안 가리고 다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동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주에 계획을 짜가지고 이 범위 안에 이 책 범위 안에 있는 내가 수학 시간에 진도를 나간 범위를 다 풀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찾아가지고. 이 계획 짜는 법은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고1 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암기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국어, 영어가 사실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학교 내신으로 들어가면 그 암기 과목으로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내신이 안 되는데도 저는 수학을 꾸준히 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학이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면 다른 과목은 나중에 하다못해 수능에라도 가면은 오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학 꾸준히 팠고, 탐구 과목 뭐 지리, 사회문화 그런 거 배울 때는 워낙 제가 그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즐겁게 했고요. 물론 국어, 영어 공부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근데 저는 다른 청운반 친구들 보면은 내신 기간에 국어 자습서 같은 거 펴놓고서 막 2시간, 3시간 동안 그거를 막 보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수학 풀고 뭐 과학 문제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사회탐구 공부하고 그러면서 보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것도 안 하진 않았지만 좀 덜 한 게 맞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그래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고1 때 다져놨기 때문에 나중에 고2, 고3 때 수학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다른 국어, 영어 그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이런 식으로 내신이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는 망한 내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신을 망치면서도 수학을 계속 붙잡고 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저의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이번 수능 점수가 나와야 알겠지만, 재수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6평에서는 국어 92, 수학 100, 영어 1등급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9월에는 국어 98, 수학 92, 영어 1등급 식으로 꽤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6월에는 탐구 과목을 경찰대를 준비하느라, 이건 재수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경찰대를 준비하느라 탐구를 안 봐서 모르지만 9월 달에는 탐구까지 다 50, 50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도 직접 학교 가서 안 봤는데 잘 봐가지고 어느 대학을 정시로 넣든 될 만큼은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능도 이렇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건 그때 가서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고, 어쨌든 제가 이만큼 실력이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고1 때 저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내신에 집착하지 않고 수학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결과뿐만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그 야자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그 이렇게 많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저에게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1 때 수학을 해서 고2, 고3 때 이 내신이 수학이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점점 조금씩 올랐어요. 국어, 그러니까 내신이 국수영 과탐 사탐이라고 치면은 1학년 1학기 때 3, 1, 4, 1, 1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3, 1, 4, 1, 2라고 하면은 수학은 고정 다 1등급이었고요. 수학을 계속 봤으니까. 그리고 과탐도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쭉 유지가 됐고, 사탐도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제가 역사 과목을 좀 외워야 돼서 싫어하는데 그런 과목들이 가끔 3등급이 나오고 거의 1, 2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가 진짜 조금씩 오릅니다. 3, 3이었다가 2, 3이었다가 이때도 2, 3이었나? 2, 3, 2, 3 뭐 2, 2, 1,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요. 국어, 영어가. 이렇게 수학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국어, 영어에 쏟으면 국어, 영어도 시간을 들인 만큼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서 저절로 올랐죠. 이 3학년 2학기는 그리고 특히나 더 점수를 따기가 쉬웠죠. 왜냐면은 3학년 2학기 내신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수시 쓸 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는 안 해서 이때 제가 점수가 제일 좋았나봐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학력 우수상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드디어. 그 내신 잘하는 친구들이 맨날 1등급 막 다 맞고 2등급 하나 맞고서 학력 우수상 타고 그러잖아요. 내신 1등하면.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한번 졸업하기 전에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3학년 2학기 때 경쟁자 없는 싸움을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을 받아봤는데 영어는 못 받아봤어요. 제가 영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신의 추이는 이렇게 되고요. 모의고사로 치면은 모의고사는 항상 잘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 더 체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왜냐면은 공부할 때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내신은 약간 단기간에 쭉 몰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그 암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모의고사는 약간 꾸준히 좀 문제 같은 것도 꾸준히 풀고 개념 복습도 꾸준히 해가지고 꾸준한 걸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는 항상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제일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1등급이 거의 나왔을 거예요. 영어는 1등급이 안 나왔고 영어는 아마 2등급인가 3등급인가 그랬는데 3등급도 아닌 것 같다. 거의 1등급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3학년 말까지 계속 거의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안 나오면은 되게 저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좀 지금 기억이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1등급은 아니었고 당연히 3등급도 맞을 때도 있고 2등급도 맞을 때도 있고, 근데 확실히 4등급을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과목에서. 그래서 영어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약간 3등급이 잘 나왔고, 수학은
어렵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쉽거나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은 나왔던 것 같고, 국어는 약간 1등급에서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엄청 못 보면 3등급도 나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학은 계속 1등급 맞았어요. 수학이 제일 좋고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국어는 좀 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방도를 강구를 했고, 영어는 평균 실력이 2등급이라 치면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 3학년 때는 거의 다 1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은 안 나왔습니다. 2학년 때만 해도 사설 볼 때나 그럴 때 가끔 나오는데, 3학년 때는 거의 1, 2등급만 받았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1등급이 많았죠. 탐구는 뭐 공부하기 쉬우니까 1등급 쭉 나왔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잘했는데 왜 재수를 하고 있을까 하면은, 수능 때 재수를 왜 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또 따로 하긴 할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라서, 수능 때 총점을 400점 만점에 370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거의 90%가 넘는 학생들이 바라는 워너비 점수일 수 있겠으나, 제 기준으로는 이게 굉장히 망한 거였어요. 엄청 기만 같긴 한데, 370이면 제 기준으로 굉장히 망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9월달에 제 기억에 9월달이 총점이 385점 정도였고, 6월달이 380 정도였습니다. 총점이. 그래서 370이면은 거의 10점에서 15점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못 본 거죠. 이게 낮은 점수대에서 10점 15점하고 이 높은 점수대에서 10점 15점은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점 15점이면 여기서 이 385가 그때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연고대까지 됐었나? 어쨌든 그 정도 점수였는데, 이 370으로는 그러니까 서성한 갈 점수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는 잘 못 봐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워낙 너무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좀 욕심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왔고,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신 얘기했고 모의고사 했고, 이제 대회 얘기인데요. 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모든 대회를 다 참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다 참여하긴 했어요. 모든 대회 정말 말 그대로 다 참여했고, 딱 제가 참가 안 한 두 대회가 영어 토론 대회랑 영어 단어 대회 이렇게 딱 두 개만 안 나가고, 나머지 거의 그냥 모든 대회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독도 글짓기 하면 나가고, 독도 글짓기 하면은 시도 내고 산문도 내고 수필도 내고 소논문도 내고, 그리고 뭐 또 뭐가 기억나는 게 철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나가고, 수학 올림피아드, 국어 논술 대회, 뭐 아니면은 지덕기 경진 대회라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런 대회도 있는데, 이것도 3년 내내 다 나갔고, 그냥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근데 영어 토론 대회랑 영어 단어 대회는, 영어 토론 대회는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생각해도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정말 못했습니다. 말을, 그 회화를 공부한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못해서 한번 나갔다가 그 광탈이라고 하죠. 한번 탈락을 한 뒤로 다시는 안 나갔고요. 영어 단어 대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영단어를 거의 안 외웠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단어장으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외운 단어가 아마
고등학교 때 1000단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문제풀이 그 양치기로만 승부를 봤기 때문에 단어를 안 외워가지고 그 단어 외우는 것 자체를 제가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 당연히 아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 대회도 안 나갔습니다. 나가도 제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뭐 물론 그 굳이 상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상을 못 받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나가가지고 내가 상을 못 받더라도 뭔가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영단어 대회 나가도 막 다 찍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나갔고요. 나머지 뭐 이런 대회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가면은 저는 뭐든지 잘하다는 주의여서 나가면은 잘하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상을 아마 그때 세봤을 때 80장에서 90장 사이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이게 3년 동안이니까 6학기라고 치면은 한 학기당 14장, 한 학기 14장이고 한 학기가 한 3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달에 14장이니까 한 달에 4장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장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그런 거, 시험하고 뭐 그 공휴일 모의고사 그런 거 다 빼면은 진짜 대회가 끝나면 또 다시 다음 대회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그 촉박했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내신 기간이면 내신 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그 공부하는 거 해야 되고 수학 하루에 100문제 넘게 풀어야 되는 거 쌓여 있고 대회 준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책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다 잘하려면은 너무 빡셉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로 잘 보냈다고 자부를 해요. 정말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약간 자기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너는 이 시간하고 뭐 돈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다시 고1로 돌아가서 다시 3년 고등학교 생활을 그냥 대가 없이 그냥 하라면은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꽤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30명 넘게 물어봤는데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넌 하니? 난 해. 해? 한다는 친구 한 명 있네요. 저 친구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이렇게 충실하게 잘 보냈고 하루하루 그 보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재수는 또 느낌이 달라요. 재수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고등학교를 그렇게 잘 보내서 정말 후회 없이 보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1 때 세웠던 목표를 거의 99% 이상 달성했고 뭐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알차게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을 못 봐서 재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재수한 것도 저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등학교 이렇게 잘 보낸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저 재수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아무 말 대잔치 할 때 고등학생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했었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학생다움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학생답다는 게 반드시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게 학생다움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좀 강요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야자를 째고 막 PC방에 가보거나 아니면은 뭐 매점에서 친구들하고 뭐 내기를 해가지고 막 매점에서 사 먹거나 뭐 한 입만 달라고 해서 뺏어 먹거나, 청소 시간에 뭐 열심히 청소를 하건, 그 청소하는 시간, 그 청소하는 친구들 비웃듯이 그 청소를 째고 뭐 매점을 가서 도망을 가건,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피곤해서 그냥 엎드려 자건, 밖에서 그 스포츠 클럽을 해서 농구나 축구를 하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자체가 되게 학생다운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고 광경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좀 더 충실히 떳떳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내가 정한 목적이나 목표나 아니면 뭐 계획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멋진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알찬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내일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모의고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